작가 윤후명의 시에 등장하는 곤쟁이 젖을 아십니까? 아주 작은 새우로 담갔다가 깍두기 김치에도 넣고 삶은 고기에 곁들여 먹기도 하는 젓갈. 그런데 이 곤쟁이 젓갈은 조선조의 간신으로 불리는 남곤과 심정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숙주나물이 사육신을 배신한 신숙주를 빗댄 이름이든 말이죠. 새우잡이 어부들까지 비꼬아 부르는 이 젓갈, 곤쟁이 젖에는 조선 중기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한 선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난세에는 영웅들이 출몰하기 마련이죠. 연산군의 폭정이 극심할 때는 의적 홍길동이 나타났습니다. 연산군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의 시대엔 천연두를 도술로 낫게 하고 탐관 오리들을 공격했던 전우치. 그리고 희대의 의적 임꺽정이 나타납니다. 적잖이 2명의 영웅이 등장할 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중종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월북문인 벽초 홍명희는 백성들의 피가 마르고 정치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소설 임꺽정으로 담아냅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임꺽정 제2권 피장편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임꺽정의 누이인 섭섭이의 시아버지 갑바치가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조광조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대사원께서 벼슬에 오른 지 3년인데 세상 풍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청탁하는 것, 뇌물 주고받는 관행이 끊어졌으니 대감을 노리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도 하겠지. 대사헌에 오른 지 3년 만에 뇌물 주는 관행을 근절시켰다는 평을 받은 이 선비는 30 중반의 유학자 조광조. 그러니 잠시 급류에서 물러나 계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나란 일을 쉴 수야 있겠나? 아이고, 그렇게 계시다간 목숨이 위태로우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선비네.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 밥값을 할 뿐이라네. 하지만 책을 몇 페이지 넘기니 바로 조광조가 유배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보시오, 다른 말한 것도 죄요? 아니,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그럼 나도 유배를 보내시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줄 아시오. 우리 유생들이 그리 만만하진 않아. 이거 놓지 못해. 조광조를 석방하라. 빈본이라는 건국 취지가 무색하게 부패와 타락으로 고통받는 시대. 인기 절정의 논객이자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조광조의 유배는 개혁 정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생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개혁 정치의 아이콘 조광조. 그가 개혁 정치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언로를 바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균관 장학생이었던 그가 조정에서 맡았던 첫 관직이 바로 언관,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간하는 자리였죠. 한마디로 지당하시옵니다 보다는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봤자 공무원인데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이 제대로 됐을까 싶거든요. 아닙니다. 우린 달랐어요.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전하,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임금의 잘못된 주장을 면전에서 비판하는 걸 면절. 임금이 지금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들 막아냅시다. 임금의 잘못을 궁궐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정쟁. 전하, 임금은 선비의 으뜸이라 하옵니다. 어찌하여 선비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옵니까?
임금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궁궐의 난간을 부러뜨리는 것을 절함이라 했다. 절대 왕권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과격하네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를 500년이나 이끈 힘, 언로가 보장된 공론정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광조는 왜 공론정치의 토대를 만든 실천가로 불릴까요? 그가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의 직속 상관들을 모조리 파직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직속 상관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소를 올린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 등을 처벌해달라고 임금께 고했고 결국 유배형에 처해지게 했습니다. 전하, 상소를 받아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을 갖고 상소자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감히 상소를 하겠습니까? 결국 중종은 사관원 간부들을 전원 파직합니다. 참 요즘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조광조는 중종 반정 때 훈장을 받은 공신들 가운데 대다수가 연산군에 아부했던 이들로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니 공훈을 삭제할 것을 상소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확실한 과거사 청산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렇게 조목조목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을 짚어내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개혁 정치에 속도를 냈으니 중종은 조광조에게 피로감을 느꼈고 반대파들의 반발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모함이 시작됐고 남곤, 심정 등이 앞장을 섭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받았던 전남 화순의 유배지. 이때 그의 나이는 38. 그 후 조광조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하나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선비가 맞는가? 선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경계하는 하나의 좌표가 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언로를 바로 세워 백성을 위한 나라 조선을 바로잡고 싶었던 조광조. 그런 그가 이 시대의 언론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상 이준경과 윤근수가 먼저 그 뜻을 발휘하고 이에 성상이 특별히 관작과 시호를 추중하게 하시니 허준을 내의원에 청구해주도록 부탁했다.